할아버지가 물려줬다는 돈, 아이 통장에 아직도 들어있는 거 맞지? 아이를 빨리 데려와야 그 돈을 꺼냈을 텐데 그냥 혹시 모르니 보험이라고 생각하자고. 그 잡것들이 좀 독해야지. 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저에겐 이제 20살이 된 어여쁜 딸과 남편이 있죠.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했느냐고요?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고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남편과 결혼할 당시 남편에게는 이미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딸이 있었거든요. 결혼 초에 아이의 생모가 갑자기 나타나 맘고생했던 때도 있었지만 위태로웠던 그 시기를 잘 지나고 나니 더욱 든든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딸과의 인연이 지금까지 엄마와 딸보다는 언니와 동생 같은 사이로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일찍 사별을 하셨는데 조부모님께서 대를 이을 오빠만 찾으시고 양육비를 주었던지라 엄마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쓸모없는 것이라며 구박을 했습니다. 더구나 그때부터 엄마는 술을 드시곤 했습니다. 점점 심해지셔서 손찌검도 하기 일쑤였죠.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은 언제나 저에게 향했어요. 내가 너 가졌을 때부터 이상했어. 태몽이 아주 음침했어. 이 집안 말아먹을 거사. 아는 무당이 그러는데 너 때문에 남편이 저리 된 거래. 왜 태어나서 이 꼴을 만드냐고? 오빠는 학창시절에 고급 학용품과 브랜드 옷을 입고 자랐지만 저는 오빠가 쓰다만 학용품이나 옷도 사촌들에게 물려받은 옷을 입고 자랐어요. 그것도 모자라 어린 시절을 눈칫밥만 먹고 자랐죠. 아니 무슨 계집애가 키만 멀대같이 커? 맞는 옷이 하나도 없잖아. 이번에는 어디 가서 옷을 구해오나. 그러니 작작 좀 먹어라. 하지만 그런 서럽던 환경이 저에게는 약이 되었고 오빠에겐 독이 되어 마마보이로 자랐습니다. 덕분에 저는 억석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을 졸업했고 기술직으로 대기업에 취업해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힘들게 번 제 월급까지 당연하다는 듯 요구를 했지요. 오빠가 엄마 욕심으로 진학한 대학에 적응을 못하고 재수의 편입에 항상 큰돈을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오빠에게 쏟아붓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몇 번은 일부씩 드렸지만 저도 학자금 대출도 상환을 해야 했고 지긋지긋한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더 이상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혜도 모른다며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그맘때쯤 저는 술에 만취한 엄마한테 머리채를 붙들려 삭발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휴, 아빠도 없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키웠는데 꼴랑 돈 몇 푼 줬다고 유세냐? 은혜도 모르는 것. 딸이란 것이 허구한 날 애미한테 도끼 눈이 났듯. 그만하라고요. 제가 대체 뭘 잘못했어요? 아빠가 죽은 게 왜 제 탓이에요? 그깟 무당한테 정신줄 놓은 엄마 탓이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엄마는 저를 쥐잡듯 개 패듯이 손찌검을 했습니다. 정신을 살짝 잃을 정도로 엄마의 손은 매서웠고 저는 대자로 뻗었었죠.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가위랑 바리깡을 가져와선 제 머리카락을 마구 밀었어요. 동시에 엄마의 입에선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오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다 같이 그냥 끝내자. 이 애미도 모르는 것은 호되게 당해봐야 되는 게야 등의 말이요. 뭐랄까 분노가 강하면 그 반대로 허무하게 되더군요. 이때는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심정이었죠. 20분 뒤 저는 미련 없이 엄마에게 통보를 했죠. 그래 나 은혜도 모르는 나쁜 딸이야. 엄마가 그렇게 미워하던 딸. 이제 엄마 인생에서 꺼져줄 테니까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 오빠랑 잘 사세요. 다시는 찾지 마세요. 엄마와 인연을 끊고 독한 마음으로 해외지사 파견직에 지원해서 3년을 있다가 나왔더니 제 통장에는 1억이라는 제법 큰 목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해외지사에서 돌아와 승진을 하고 높은 연봉 덕분에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저의 재산은 2억이 넘어가 있었죠. 아마 엄마와 인연을 안 끊고 살았더라면 몇 푼 남아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혼자 살 능력도 있었고 친부모에게도 따스한 사랑을 못 받고 자란 터라 구태여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상사인 남편과 좋은 감정으로 연애를 하다 보니 이 남자라면 결혼 생활도 해볼만 하겠다 싶었어요. 남편의 성격은 업무적으로는 깔끔하고 단호했는데 후배들을 다독거릴 때는 형처럼 따스하게 감싸줄 줄도 아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둘 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2년 넘게 연애를 하는 동안 결혼하자는 말을 안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더니 몇 날 며칠 고민하던 남편은 초등학생 5학년인 딸이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혼을 한 거냐고 조심스레 물었더니 이혼은 아니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연애를 했는데 속도 위반을 했다고요. 그 여자는 여동생과 친구 사이이기도 해서 가족들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해요.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고 결혼을 하려 했는데 여자가 사라졌다가 몇 달 후 나타나서는 아이만 남편 자식이 맞으니 알아서 키우라고 했다네요. 이 아이 당신 아이야.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당신 자식이 맞으니까 당신이 키워. 배신을 하고 떠났다 나타난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유전자 검사를 내서 친자 확인을 거친 후 딸은 남편이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임신했을 당시에 그 여자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고요. 그때 당시는 시댁의 형편이 평범한 가정이었고 남편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여서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여동생도 배신감에 충격이 컸다고 했죠. 이 시기에 시어머니는 연신 한숨을 내쉬었고 순리대로 살아야지 우리 팔자가 왜 이럴꼬 라며 한탄하셨고 신우는 죄책감에 집안은 항시 초상집 같았다고 해요.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은 미혼부로 살았기에 결혼 생각은 안 했다고 합니다. 여자에 대해 불신이 깔려있던 탓이었죠. 남편은 시어머님의 도움으로 딸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저와 연애를 하면서 처음으로 남자로서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어요. 저라면 아이를 버린 그런 여자와는 다를 것 같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찡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춘기 딸을 가진 남자와 맘 편하게 결혼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연애만 하자니 남편이 아까워서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면목 없지만 저와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죠. 딸아이도 이제는 아빠의 인생을 살라고 매일 잔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1개월 답답한 저는 딱 잘라 말했죠. 그리곤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야근을 핑계로 둘이 남아있었고 직장 후배들이 몰래 숨어 있었던 거죠. 오빠 나랑 결혼할 거예요 말 거예요. 저 한 성깔 하는 거 알죠? 저 별명이 삭발 독사인 거 아실 테고 한번 꽉 물면 그걸로 끝인데 이번에 오빠가 걸렸네요. 원래 반지 산 거 다 아니까 후딱 제 손가락에 끼워주면 오케이 할게요. 남편은 어버버거리며 본인 책상 서랍에 간직했던 반지를 가져와 떨리는 손으로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아직도 그 모습이 생생해서 웃음 짓고 나죠. 그 순간에 직장 동료들이 피리를 불고 나타났고 그렇게 저희는 저의 당돌한 고백으로 하나가 되었었죠. 제 별명이 삭발독사인 것은 그날 친정 엄마와의 바리깡 사건 이후로 직장 동료들이 붙여준 나름 귀여운 별명이었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공무원이었다가 은퇴하신 시아버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시어머님 결혼한 여동생과 남편의 딸아이가 전부였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간 날 시어머님과 시누이가 엄청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남편의 딸은 시누이의 옆에서 동그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배시시 웃어 보였습니다. 참 예쁜 소녀였어요. 딱 보기에도 비록 엄마는 없지만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티가 났습니다.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저를 남편의 구세주라고 하면서 반겨주셨어요. 아이고 얼굴도 다 나은 게 똑 부러지게 생겼네. 고마워요. 우리 아들 구제해줘서요. 평생 홀로 살 줄 알았는데 아가씨 만나서 탈출하게 생겼네요. 가족들의 반응에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무척 민망했습니다. 저는 너무 반겨주는 분위기에 얼떨떨하면서도 음식 솜씨가 좋으신 시어머니가 해주신 식사를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 후 차를 마시면서 시어머님은 본격적으로 결혼식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결혼 자금으로 남겨준 돈이 이제야 쓸모가 있어졌구나.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 쓰거라. 그리고 혼수나 이런 절차는 간단하게 하자꾸나. 어머니 저 실은 제가 친정과 인연을 끊고 살고 있어서요. 그래서 결혼식도 간소하게 하고 싶어요. 저는 시댁한테 친정과 인연을 끊고 사는 이유를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숨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두 털어놓으면 제 흉이 될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알게 될 일이었기에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저는 친정엄마가 오빠와 어떻게 차별을 하면서 키웠는지 왜 인연까지 끊고 살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삭발을 당해 직장에 출근했을 때 남편이 유머스럽게
함께 다정하게 저를 지켜줬었던 이야기도 해드렸었어요. 그때 인연으로 더욱더 남편하고 가까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님은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제 손을 잡고 마음고생이 많았다면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혼생활을 즐기라며 딸아이는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시어머님이 맡아서 키워주신다고 하시기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왜 모르겠니? 그냥 니들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 부족한 부분은 내가 있는 힘껏 도와줄 테니 열심히만 살아. 그렇잖아도 사춘기 딸과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저희는 주말마다 와서 딸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죠. 딸아이도 아빠의 신혼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 성장기도 빠르고 눈치도 빠른 것 같았어요. 처음 방문한 시댁은 저에게는 무척 따스한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의 핀잔과 오직 오빠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쏟던 쓸쓸했던 곳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사내 커플의 나이가 많았던 저희가 결혼 소식을 알리자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축하한다는 인사를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간소하게 치러진 결혼식 후 저는 딸아이를 키우시느라고 고생하신 시어머님을 생각해서 신혼여행은 모두 가족여행으로 다녀오자고 제안을 했죠. 자기야, 우리 신혼여행 말이야. 어머님도 그동안 손녀딸 키우시느라고 여행 한번 맘 놓고 못 가셨을 것 같은데 수연이랑 어머님이랑 모두 다 함께 가면 어때요? 오히려 수연이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 정말? 나야 좋지만 자기가 괜찮겠어? 난 자기랑 하루 종일 붙어있을 생각에 기대를 엄청 하고 있었는데.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남편이 음흉한 농담을 하길래 옆구리를 살짝 꼬집었더니 엄살을 피우면서 먼저 그런 제안을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시누이 내외에게도 제의를 했지만 날짜를 맞출 수가 없다며 무척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어머님과 딸아이 모두 괌으로 신혼여행이 아닌 가족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통해 서먹했던 사이는 서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저희는 알콩달콩한 신혼생활로 행복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려 노력을 하니 남편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침에는 직접 토스트와 커피를 내려주며 챙겼고 저녁에도 빨래며 청소며 도와주려 노력했습니다. 주말이면 시어머님 댁에 가서 딸과 시간도 보냈고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모두 나가 외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님과 남편은 아이와 빨리 친해지라고 다그치지도 않았고 새엄마 노릇을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점이 부담이 없어 좋았습니다. 아가, 아이한테 엄마처럼 하려고 부담감 느낄 필요 없다.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게야. 그렇게 저희는 서서히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이도 처음보다는 저를 많이 편하게 대해주고 있었어요. 짓궂은 농담을 할 때도 있었고 사춘기답게 아빠에게 말 못하는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여성성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땐 귀엽게 다정하게 고민을 들어주곤 했죠. 이때가 가장 민감한 시기이니 남자에 대한 주의도 살며시 해주곤 했습니다. 자꾸 남자애들이 치근덕거리고 이상한 말에 사진도 억지로 보여주고 짜증나 죽겠어요. 그럴 때면 언니처럼 담담히 들어주고 부담 없이 대했어요. 내가 너의 새엄마다, 엄마라고 불러라, 엄마 대접을 해달라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의붓딸들은 아빠가 결혼을 하면 시기를 하거나 새엄마를 괴롭히거나 이간질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아이는 오히려 저의 신혼생활에 방해가 될까 되려 걱정을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딸을 참 바르게 키우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부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자녀 계획은 없었어요. 아니, 어쩌면 환경 자체가 녹록지 않았던 거죠. 어머니, 저희는 자녀 계획이 없어요. 그냥 수연이 하나면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섭섭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수연이만 잘 키울게요. 아유, 뭐 너희가 그렇게 의논했으면 그런 거지. 나는 너희가 그냥 서로 이해하며 잘 살고 수연이가 바르게 커주기만 하면 바랄 것 없다. 인생 살아보니 욕심내봤자 다 별거 없더라. 그러면서도 내심 저희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제 과거와 남편의 과거가 오버랩되어 더욱 그러셨을 거예요. 시어머님은 수연이를 손녀딸이 아니라 거의 막둥이 딸처럼 키우셨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빈자리를 손녀딸 키우는 재미로 허전한 줄 모르고 키우셨다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시집살이를 시키시기는커녕 딸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지금처럼만 지내면 근심 걱정 없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항상 인생은 모두의 바램대로는 흘러가지를 않는 법이죠. 아이의 생모가 나타나서 엄마 노릇을 하겠다고 찾아왔거든요. 아마도 돈 냄새를 맡고 아이의 돈이 탐나 접근한 거겠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생모는 돈이 필요했던 시기에 동창들에게 시누이의 소식을 접했고 시아버님의 재산 소식까지 듣자 딸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 작정하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물려받은 땅이 개발이 되면서 받은 보상금을 돌아가시기 전에 시누이와 남편, 아이에게까지 증여를 해주셨거든요. 총 8억 원이었고 딸이 중학생이 되던 날 1억 원을 예금으로 예치시키셨던 거죠. 그래서 딸아이의 통장에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큰 돈이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아버님이 직접 아이에게 주신 재산이기에 건들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대학 학자금이나 결혼자금으로 쓰려고요. 그리고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넉넉했기에 굳이 아이의 재산을 건드릴 필요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생모가 갑자기 찾아와 아이를 가끔씩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아마 시누이를 먼저 만나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한 것 같았어요. 시누이가 시어머님과 남편에게 아이의 생모 이야기를 먼저 꺼냈거든요. 나도 처음에는 올케 언니도 있고 용서가 안 되어서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 그런데 한 번만 자기 말을 들어달라잖아요. 그동안의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니 불쌍하게 살았더라고. 그리고 솔직히 수연이 생모잖아. 자식이 눈앞에서 아른거린다는데 어떻게 못 만나게 해. 남편은 화가 나고 황당해했지만 저는 딸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남편은 딸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딸은 생모가 궁금하긴 했었는지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의 뜻에 따라 시어머님이나 남편은 허락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지만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사춘기가 찾아온 시기라 딸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한 거였거든요. 그 후로 딸은 가끔씩 생모 집에 가서 자고 오기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딸이 생모와 함께 살면 안 되냐고 시어머님과 남편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생모까지 시어머님을 찾아와서 아이를 데려가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부터라도 엄마 노릇 제대로 해보려고요. 사실 수연이 낳았을 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겁이 나서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 수연이 생각이 많이 나면서 괴롭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수연이 제가 키울게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 딸 계모 밑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네가 지금 얼마나 뻔뻔스러운지는 알고나 있니? 10여 년이 넘게 연락이 없다가 이제 와서 얼굴만 보게 해달라고 하기에 포기해줬더니만 이제는 데려가겠다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 네가 아무 속셈도 없이 이러진 않을 것 아니냐? 속셈이라뇨.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한 번 보니까 두 번 보고 싶고 두 번 보니까 매일 보고 싶더라고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고 자꾸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연락을 듣고 저희도 시어머님 댁에 와 있었던지라 남편은 계속 듣고 있기가 불쾌했는지 딸의 침모를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아, 네가 하는 말은 믿지도 않아. 당장 나가. 지금처럼 가끔 얼굴 보는 것도 막아버리기 전에 감히 내 딸을 데려가겠다고? 너는 그 옛날에 자식도 버리고 포기한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야. 당장 나가. 상현 씨, 우리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요. 네? 수연이를 생각해서요. 저 여자보다 친모인 나하고 사는 것이 수연이에게는 더 좋잖아요. 그 말에 남편은 화가 난 표정으로 생모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는 쫓겨나가면서도 잘 생각해보라며 저를 째려보면서 나갔어요. 저는 생모가 갑자기 딸을 데려가 키우겠다고 하는 이유가 시부에게 받은 재산 때문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딱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그 여자를 억지로 끌고 나가자 딸은 할머니의 품에 안기며 생모와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아이를 손녀가 아닌 막둥이처럼 키우신 터라 충격을 크게 받으셨어요. 남편도 딸이 아직 어려서 생모를 찾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예 생모와 살겠다고 하니 상처를 크게 받은 것 같았어요.
생모와 함께 살겠다고 조르는 딸에게 시어머님과 남편은 타이르면서 지금처럼 보고 싶을 때 만나면 되지 않냐고 다독였지만 생모에게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딸은 오히려 왜 안 되냐고 떼를 썼습니다. 나도 다 안다고.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 나 좀 그만 놔둬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딸을 방에 데려가 대화를 나누고 나왔지만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어요. 딸이 사춘기로 접어들은 시기라 성격이 무척 예민해진 상태였기에 설득이 쉽지 않아 보였죠. 그렇게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오면서 무척 찜찜한 기분이 들었죠. 아이가 생모를 찾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여자가 저런 식으로 흔들면 혹여나 남편도 흔들릴까 싶어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 여자가 딸에게 어떤 말을 했길래 저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시기 딸은 아무리 물어도 대답해주지 않았었죠. 그리고 그 여자가 곱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예상대로 그 여자는 작정을 했는지 남편의 회사에까지 점심을 함께하자며 찾아왔고 남편이 무시하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저녁에 잠깐 할 말이 있다는 등 한 번만 만나달라는 등 남편을 불러내려 갖은 애를 썼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전화기에 수신 차단을 해버렸어요. 남편이 전화기 차단을 하고 만나주지를 않자 어느 날은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날은 남편이 할 일이 남아 저 먼저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저녁을 대충 때워야 하나 하면서 아파트 출입구에 들어서려는데 그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무시하고 지나치려 하자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붙잡았습니다. 저는 마주치기도 싫었지만 따끔하게 충고를 해주고 싶어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갔어요. 그 여자에게 커피값도 아까워서 제 거만 계산을 하고 혹시 몰라서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주머니에 살며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 하고 싶어 이러냐고 물었어요. 그 여자는 돈이 목적인 이유를 아주 대놓고 밝히면서 저 또한 돈을 보고 결혼한 사람으로 몰아가더군요. 참, 꿀난 커피값 가지고 치사하게 굴기는. 진작에 다 알고 접근한 거죠? 그 말에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소리냐는 듯이 쳐다보자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주신 재산이요. 미리 다 알고 상현 씨한테 접근한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사춘기 딸까지 있는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할 여자가 몇이나 있어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여기 따라온 것은 경고하려고 온 거예요. 아이 아빠라는 핑계로 남편과 다시 잘해보려고 하는 것도 아이 키우겠다고 하는 것도 모두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남편과 아이의 돈 때문 아닌가요? 제가 생모의 흑심을 지적하며 당신이야말로 인간 말종이라는 말에 그 여자는 눈이 세모꼴이 되면서 아주 저질스러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옛날에 상현 씨 나에게 아주 목을 메었어요. 아주 순정파라 그때에도 제 손길 한 번이면 어떤 부탁이든 다 들어주었어요. 더구나 아이 아빠인데 아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다시 올 거예요. 난 쉽게 포기 안 하니까 지금이라도 그쪽이 물러나요.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그 여자의 역겨운 말에 아이스 커피를 그 여자의 면상에 부어버리고 싶은 욕구를 참느라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딸의 생모인이 이번만 참아 넘기기로 하고 다시는 남편과 딸에게 더러운 수작질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먼저 일어나려고 했는데 마지막 말에 제 머리 뚜껑이 열릴 만한 말을 하더군요. 아니 여자의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잠자린 가져요? 그 남자 저 없인 못 살거든요. 딱 보니 여자의 매력은 눈꼽만큼도 없고 돈 좀 번다고 제 남편이 그냥 데리고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늙어서 버림받기 전에 이쯤에서 물러나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불사다구를 힘차게 날렸습니다. 쫙 커피숍이 떠나갈 정도로 팔목을 휘둘렀죠. 그러자 생모는 이게 어디서 하며 제 뺨을 치는데 그냥 맞았습니다. 나중에 쌍방으로 가야 되니 라는 생각이 1초 만에 들었었거든요. 괜히 삭발 독사겠나요? 저는 한 손으론 그녀의 손을 막고 나머지 한 손으로 연이어 머리채를 잡고 불사다구로 날렸죠. 그래, 너 참 잘났다. 여자로 태어나서 고작 한다는 말이 몸타령이니?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딸까지 버린 여자가 아니 돈에 환장해서 남자만 찾는 니까짓게 그게 할 말이니? 결국 알바생이 저희를 황급히 뜯어 말렸고 저는 소파에 짓눌려 있는 생모에게 싸늘히 말했습니다. 고소할 테면 해봐. 쌍방으로 나도 고소해서 너 소문 쫙 나게 할 테니까. 아, 아가씨랑 친구지?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고. 저는 혹시나 몰라 알바생에게 CCTV 녹화본을 요청했고 그렇게 이메일로 다운된 걸 확인한 채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뒤돌아서서 커피숍을 보니 생모는 머리를 정돈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 더러운 대화 내용을 입에 올리기도 싫었어요. 사람이 돈에 미치면 돈에 쪼들리면 상상을 초월한 집착을 보이더군요. 그렇게 조용하나 싶었는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시댁에 이 핑계 저 핑계로 연일 찾아갔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은 물론 문도 열어주지 않고 돌려보냈다고 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딸의 학교 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매일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쇼핑을 하는 등 간식을 사주는 등 어떤 날은 저녁까지 함께한 후 들여보내기도 하면서 자주 만남을 가진다고 했어요. 물론 이 시기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딸을 타일렀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난감한 상황이 지속되곤 했습니다. 결혼하고 한동안 행복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이 어긋날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돈을 노리고 접근한 그 여자의 속셈을 낱낱이 파헤쳐서 까발리고 싶다는 욕구가 꿈틀거렸습니다. 제 성격이 원래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기도 했고 저를 먼저 건드린 건 그 여자였기에 가만히 앉아 뒤통수를 맞고 있을 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미리미리 예방해서 나쁠 건 없다는 주의였기에 그 여자와 친구 사이였다는 시누이를 따로 만나 그 여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